근데 백브리핑 형태로 거기 누굴 만나고 나와가지고 간략히 질문 질의응답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때 그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직접 윤석열 명의로 답을 받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윤석열 총장한테 질문을 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전화통화 연결도 안 됐을 뿐더러 언론을 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언론을 뭔가 나의 뭔가를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정도로 좀 생각하는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윤석열이란 사람의 언론과는 좀 어때 보인다? 근데 이제 친여 매체란 표현을 쓰는 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됐다는 사람 그럼 친야 매체가 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친 윤석열 매체가 있다는 건지도 그럼 그런 구분도 같이 해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구분을 할 게 아니면 이제 언론을 이렇게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네이밍하는 게 네.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럼 정권교체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데 그럼 정권교체를 해서 얻고자 그럼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러면 나은 세상이어야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계속 그럼 좀 압수수색해가지고 무슨 물증만 찾고 있는 건지 검사로서 언제 찾느냐는 거예요. 찾으려면 빨리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자기 검사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언론 아까 이제 한 말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말이 했는데 한마디 네. 요 얘기는 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큰 매체들 그리고 원래 언론사 매체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몇몇 매체들하고 또 그 방송사 자기랑 우호적인 방송사 정도만 탁 틀어주면 사실 이게 이런 그 자기의 어떤 검증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사안이 아니면 다 제어가 되고 또 그 메시지가 잘 정돈돼서 나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새는. 근데 지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나오는 시대고 얘기했다 하면 거의 그 모든 매체에서 다 쓰고 네. 조금 얘기한다 싶으면은 어느 한 군데도 이제 그거를 빠뜨리지 않고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싶으면 다 쓰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제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 거죠. 미디어를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모로모로모로. 네, 반갑습니다. 정성근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할 옆에 계신 분, 네, 조현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현호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7월 23일 오후 네. 3시. 네, 그렇습니다. 밖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맞습니다. 네, 오후 3시면은 하루 중 가장 더울 시간. 그렇습니다. 5개 활동을 자제해달라라는 기상청의 요청이 있었는데, 네. 이 정장은 뭡니까? 정장을 입었지만 옥내 활동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옥내에 계셔서. 그래서 네. 가급적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뼈가 시려서 제가 건강은 그래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지금 조금 저 에어컨 바람을 좀 쐬고 네네. 몸을 좀 녹였습니다. 아까는 막 땀이 많이 흘렸는데 지금 좀 땀이 좀 많이 녹았어요. 네, 저번처럼 얼굴이 빨갑니까? 지금 안 그러진 빨갑니까? 않습니다. 지금은 네. 땀은 안 나는데 네. 땀이 많이 나고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보다는 옷을 좀 갈아입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넥타이까지 네. 이렇게 예. 타이트하게 매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은 또 이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큰 관심 없다에 네.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산까지 걸지 마시고. 네네, 재산이 없어가지고. 오늘 조현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볼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두 번째 저번에 이제 3월 11일 날 제가 이 오물오물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윤석열과 언론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서 그만둔 직후에 네네. 그때 이제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그 검증하는 그런 좀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지금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좀 한번 좀 보려고 한번 요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래서 뭐 여러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사실 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과 언론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점에서 이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세요? 네. 일단 이제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언론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윤비어 첨가를 부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어떤 대권 프로젝트, 아니면 윤석열 그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이제 언론이 하려고 나서서 그중에 이제 튀는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6월 29일까지 출마 선언 6월 20일까지의 쭉 흐름이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대선 윤석열 대세론을 이제 확정짓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쭉 흘러왔다는 걸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6월 29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이 이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좀 패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과는 언론의 분위기도 사뭇 다르고 또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좀 시선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좀 언론을 좀 대하는 방식 뭐 이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윤석열 총장은 그 일단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그 일단 취재 과정에서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충분한 어떤 취재 그 솔직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겨레 기자가 이제 골프 접대 관련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가와 지난주에 그렇죠. 이제 그 삼부토건 그 조남욱 회장의 그 골프 접대 및 향응 접대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달력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는 그 왜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골프 쳤냐? 또 뭐 무슨 뭐 수사 그 할 때 있어서 뭐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않고 아예 이제 그 몇 번 전화를 받다가는 아예 이제 전화를 안 받는 상태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대체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검증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취재할 때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 측의 그 반론이나 입장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고 다른 기자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반론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시인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답을 안 하거나. 근데 이제 답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고. 근데 접촉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도를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저 기사가 틀렸다라는 이제 그런 해명을 일방적인 해명은 또 추후에는 또 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언론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약간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핵심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좀 재미난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문 닫은 윤석열 캠프 그리고 이제 입 닫은 대변인단 이래가지고 시사저널 기사가 떴는데 이런 어쨌든 지금 상황을 잘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접촉을 이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하려면 이제 평소에 잘 안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보나 어떤 이제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대변인단도 제 역할이 이제 언론에게 이제 전달이 좀 안 되고 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 또 그런 불만들도 좀 기자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캠프가 꾸려지는데 보통 캠프에는 정말 아무나 다 드나들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나 다 드나들고 기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가서 또 캠프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또 뭐 캠프에 좀 뭔 일 있으면은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또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문을 잠그고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검사 그 방이 보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증이 있고 출입증을 이렇게 대면 이렇게 바코드 이제 RFID 카드를 대면 딱 그 인증이 된 사람만 문이 열리게 이렇게 통과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검사 요즘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 이제 그런 그 통로에 있어서 문을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차단을 많이 시켜놓곤 하지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그 검사 저도 이제 그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러 한번 가봤을 때도 네. 다 닫혀 있어가지고 취재를 하러 가더라도 일반 검사 방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도에서부터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 네네. 검사실은. 그래서 복도를 또 열어놓으려면 출입증이 있는 기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방 앞에서도 또 그걸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그 검사의 어떤 그 저 사무실 운영을 지금 캠프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참 우리나라 검찰이 좀 지금 뭐 가장 뭐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게 사실 뭐 본인들이 원하는 매체, 원하는 기자한테만 뭐 일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뉴스가 나가게끔 네. 그런 식으로 흘려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는데 네. 그때 하던 거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사실 정치하는 분이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 본인이 이제 모든 걸 주도하고 또 본인의 메시지가 어떤 본인 중심으로 이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제 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 네. 아니냐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봐야죠. 뭐 지금 그런 불만들이 뭐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도움을 잘 안 받으려 하는 것 같다는 것 같고. 뭐 사무실 네. 폐쇄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뭐 네.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게 뭔가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에 그 자리에서 답을 안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언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쾌한 네. 일이기도 하지만 네. 뭐 다 떠나서 이제 뭐 정치인 윤석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언론에서도 충분히 그게 반영이 되고 그래야 이제 이 기사가 좀 보도가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반가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뭐 계속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언론이 취재한 그 날 것 그대로 그냥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통화가 된 경우도 좀 없고, 네. 뭐 이제 의혹 취재, 물론 이제 본인이 여러 이제 투어 활동을 하고, 윤석열이 듣습니다 활동하면서 여러 돌아다니긴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백브리핑 형태로 거기 누굴 만나고 나와가지고 간략히 질문, 질의응답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때 그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직접 윤석열 명의로 답을 받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윤석열 총장한테 질문을 했고 또 전화 통화 연결도 안 됐을 뿐더러 네. 문자 메시지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넣어도 그거 보기는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보긴 봐요. 딱 네. 거기 표시가 되죠. 일자 표시가 딱 지워져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 보기는 보는구나 하는데 이제 답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자들도 그렇게 취재를 하는데 직접 답변은 뭐 인터뷰나 아니면 아까 그런 자기 이제 외부 행사에서의 어떤 그 공개 기자 질의응답을 그 짤막하게 하는 거 외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단독적 취재나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바쁘고 할 상황이 좀 안 되면 될 수 있는 거지만은 좀 그런 부분도 열려서 뭐 자기가 직접 답변도 좀 하고 자기 이제 하여튼 뭐 사실이 아닌 것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하면 또 그게 또 검증에 이제 기록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또 그렇다 대변인들도 잘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뭐 기껏 대변인도 연락이 안 돼요. 대변인도 이제 연락이 안 돼. 저도 이상록 대변인하고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근데 답변은 무슨 카톡으로 한 적이 있는데 전화가 연결. 카톡 할 정도면 답변을 전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화도 안 되고. 이제 뭐 김기흥 대변인을 몇 번 통화는 부대변인을 통화는 해봤는데, 근데 또 이제 정작 그런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했을 때는 답을 잘 이게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답변을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져 기다리다가 이제 근데 대신 뭐 다른 공보팀장을 통해서 또 얘기를 이제 듣기는 하지만은, 근데 대변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메시지에 책임 있는 메시지를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갖다 앉혀놨겠죠. 3명이나 되는데 대변인하고 부대변인 2명 있는데 잘 그런
그 원활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좀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그 언론들이 윤석열 전 총장 검증하는 거를 뭐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겨레에서 보도한 그런 골프 접대 그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그 골프 그 달력 기록, 네. 골프와 이제 향응 또는 선물이 이제 기록돼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보도한 게 있었고요. 물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골프 접대는 골프를 친 적은 있다고 그랬거든요. 몇 번 쳤다. 네. 근데 4월 2일에는 골프 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게 해명이 네, 이상한 그것도 해명인 거 답변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예. 답변이 이상한 해명이었죠. 그리고 그럼 4월 3일엔 쳤다는 건가? 그리고 선물은 뭐 의례적인 거는 받지만 고가는 받지 않았다. 그 받았다는 건가 안 받았다는 근데 건가? 2009년도에 그 선물 리스트에 보면 이게 정육이라고 나오네요. 정육. 정육. 네. 정육은 이제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소고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선물 중에도 고가에 해당이 되고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되는 고가의 선물 중에 하나인 건데 그 네. 선물을 받고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는 이제 기억을 약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명이 좀 더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4월 뭐 2일에 그러면 안 갔으면 왜 안 갔는지도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 한겨레 그 차태윤 기자, 네네. 그의 차윤태 기자의 그 또 반론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검증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윤우진 그 전 용산 세무서장의 이제 변호인을 네. 윤석열 그 후보가 이렇게 소개시켜줬다는 그 의혹도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또 그 정작 그 소개받았다는 서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영상이 이제 뉴스타파에도 보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전히 좀 공방이 좀 계속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 이제 언론의 보도는 아니지만 그 이제 2010년하고 2013년도에 그 아크로비스타라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는 그 거주지가 네네. 있어요. 그 거주지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그 계약을 이제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이지만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명의로 돼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10억짜리 그 시가 그 당시에 시가가 한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거기 이제 6억이 네. 그 이제 근저당에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7억에 전세로 들어왔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 돈을 이제 내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또 엔지니어가 이제 그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일방적으로 삼성전자에 불리하고 그렇죠. 세입자에 불리하고 어쨌든 그 집 주인에게는 되게 유리한 그런 그 계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쨌든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2010년에 계약하고 2013년에 그걸 갱신하는 계약을 했거든요. 네. 때문에 2012년에는 또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그 결혼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어쨌든 그런 계약이 추가로 갱신됐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뭐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쨌든 고발이 지금 시민단체가 그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그 시민행동에 대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한 게 있어서 네네. 그것도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의혹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부인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전 허위 주장일 뿐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그 이제 삼성전자에 어쨌든 이제 임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해외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찾은 거를 삼성전자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원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불리하게 했을 리가 없다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뭐 고발까지 됐으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뭐 의혹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보수 언론들이 네, 뭐 조중동이 그렇죠. 계속해서 좀 이 의혹들을 좀 일종의 좀 차단을 해왔었단 말이죠.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 자체로 이렇게 같이 경제 의혹 어떤 검증 경쟁 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 조중동이 그래도 이제 그 좀 비판하고 좀 뭔가 이제 그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지난주부터 좀 나온 기사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제 그러니까 반문재인 말고는 보여준 게 없다고 그렇게 좀 비판한 칼럼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의 윤석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위기 그랬었죠. 윤석열이라고 그 제목을 그렇게 그 붙인 그런 칼럼에서 행보가 이제 대단히 불안하고 미천이 다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제 그 평생 검사했으면서 주변에 어떤 정치인 멘토 같은 그 네. 사람을 옆에 두지 않느냐라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약간 이제 비판보다는 이제 그 어쨌든 국민의힘과 좀 더 뭔가 빨리 되게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드는데. 빨리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제대로 이제 대선 준비를 해라는 어쨌든 그런 조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늦게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비판을 좀 안 하다가 자제하고 있다가 지금 양상훈 주필이 그러니까 어제 쓴 칼럼이 있어요. 여기에 이번 대선은 이제 정권 심판이 아니다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반문재인 말고는 지금 보여준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운 거 말고는 보여준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정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또 작년 총선처럼 그렇게 참패를 할 수가 있다는 어떤 그런 경고를 좀 따끔하게 한 좀 이런 수준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죠. 아니 근데 그런 비판은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비판 예전에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뭐 그때는 마치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사회를 뭐 바꿀 뭐 그런 뭐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글쎄 아마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지금 최근에 직접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뭐가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단 이제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실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문제적 발언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0시간 노동 네.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대구 얘기도 대구에서 있었고 이제 대구 대구 아니었으면 밀란 났다. 그렇죠. 저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대구 아니었으면은 딴 지역 같았으면 이제 밀란이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어쨌든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말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약간 자기가 업돼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전혀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 해요. 또 네. 뭐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 아니냐. 내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무슨 밀란이란 걸 내가 만든 말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소통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 자기가 별거 아닌 잘못이어도 잘못한 걸 시인을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데 자꾸 사과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사실 이 정도 발언은 내 취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났을 일인데 그렇죠. 이게 뭔가 뭐 마치 이제 자신에 대한 뭐 정치적 공격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발언을 하면은 이제 왜곡해가지고 네. 뭐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자꾸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대화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작은 거에 자꾸 발끈하고 그러면 이제 정작 해야 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감정적인 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체들로 저는 간절하죠 보면. 네. 네, 저는 뭐 이제 마음속까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보이는데 네. 그런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적절한 좀 그 역량을 지금 갖추기가 좀 미흡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런 좀 지적을 통해서 이제 좀 정신 차리라는 어떤 재촉의 의미가 아닐까. 네. 좀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뭐 언론의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네. 그런데 언론을 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언론을 뭔가 나의 뭔가를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 정도로 좀 생각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윤석열이란 사람의 언론관은 좀 어때 보인다? 네. 그 언론관을 이제 아까
한겨레 이제 보도 네. 보셨잖아요. 한겨레 말씀드렸는데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악의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악의적인 오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로 든 왜 악의적인 오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별장 접대 보도를 한겨레가 했었잖아요. 네네. 저 윤중천 그 보고서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오보 사실을 사과하고 했는데 그랬었죠. 이제 그 얘기까지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오보를 하더니 이번에 또 그랬다. 그러니까 또 악의적으로 나를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좀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걸 쓴 기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검증 차원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일단을 좀 드러낸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동훈 그 전 대변인이 그러니까 금품 수수 의혹을 좀 받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근데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그만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만두려고 했을 때 왜 그만둔 이후에 이제 왜 그만뒀냐? 그 국회 출마 선언한 다음 날 왜 어떻게 그만뒀냐고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답변 안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제가 쫓아가서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을 하다가 그 이동훈 전 대변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면서 공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네. 뭐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이제 자기들한테 그 Y를 치라고 하면서 그런 뭐 이제 그런 이제 공작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 총장 측도 갑자기 이제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또 선거 개입이다라고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럴 것 같으면은 전후 사정을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어떻게 언제 이제 이 캠프로 오게 됐는지 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정에 대해서 최소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그렇죠. 파악하고. 근데 그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고 그 이후에도 답을 않고 자기는 이제 몰랐다는 취지로만 소극적으로 응답하고 넘어가다가 이제 이런 이제 공작 문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좀 언론을 좀 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보자면 이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그 120시간 노동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매일경제 인터뷰 하는 걸 쭉 보다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구밀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대구밀란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건 매일경제 인터뷰는 아니고 어제 네. 그 간호사들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백브리핑 하면서 한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김경수 지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뭐 이렇게 이번 대선에도 여론 조작이 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줄 딱 붙인 게 있거든요. 그 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냐고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네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한 것은 덮으려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뭐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친여 매체한테 다 이제 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결국 일들이 이제 자기 확산시키려고 한다. 이 검증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제 공작이다, 뭐 이 말을 그게 하고 이제 싶은. 여론 조작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영상에 저도 촬영된 건 좀 봤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아마 한겨레나 MBC라든지 아니면 몇몇 매체들 자기한테 이제 뭐 다소 집요하게 그런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들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친여 매체란 표현을 쓰는 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됐다는 사람 그런 친야 매체가 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친 윤석열 매체가 있다는 건지도 그런 구분도 같이 해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구분을 할 게 아니면 이제 언론을 이렇게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네이밍하는 게 네.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뭐 것도 확실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또 그런 식의 대응이 뭐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뭐 언론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이 검증을 네. 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이제 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답이 그냥 공작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성실해 보이는 또 이제 그렇습니다. 마치 그게 더 사실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뭐 본인의 좀 언론관이 괜찮은가 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또 이게 뭐 공보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대선 주자 윤석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 말씀도 아까도 들었고 이제 조중동도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게 뭔지를 이제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고 또 본인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 수도 없이 그런 그 용어를 많이 쓰면서 네. 자기의 정치 선언의 이유를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으면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나고 다녀도 계속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당신은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나왔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검찰총장이 그 정치권에 가는 거에 대해서 대선행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뭐 절대적인 또 가치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비판을 받고서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그럼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그럼 정권 교체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데 그럼 정권 교체를 해서 그럼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러면 나은 세상에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해서 네. 어떤 세상을 보여줄지에 대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 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줘야 사람들이 어쨌든 그 기대를 하고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투표는 회고적인 투표가 아니라 과거를 평가만 하는 투표가 아니라 이제 그 미래에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미래를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쨌든 그런 선택의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주지 않을 수가 그걸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직 모호하고 제시하지 않고 하기 쉬운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탈원전 얘기, 뭐 소득 주도 성장 얘기, 또 천안함 장병들 만나서 하는 얘기 이런 어쨌든 정해진 레퍼토리만 계속 반복하는 이런 이제 어떤 투어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 투어가 갖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천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조중동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지 말고 뭔가 이제 나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계속 그럼 좀 압수수색 해가지고 무슨 물증만 찾고 있는 건지 검사로서 언제 찾느냐는 거예요. 찾으려면 빨리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자기 검사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와서는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도덕성 검증에 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근데 정책 검증은 사실은 더 큰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 하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뭐 윤석열 총장의 좀 지금 이 상황은 뭐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윤석열 총장은 그게 뭐 공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뭐 언론에 이제 해명하는 뭐 부분들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하고 뭐 그냥 문재인 정부가 나쁘다 뭐 이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 뭐 보기에 따라서 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결국 이제 지지율 하락은 뭐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거죠? 왜 윤석열인지를 보여줘야지. 이 정권을 교체하면 정권 교체는 하는 거 좋다 이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해야 된다고 하면. 근데 그 정권 교체를 하면 나아지냐는 거예요. 지금보다. 네. 그 나아지는지가 불분명하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언론 대응을 이렇게 하면은 뭐 언론들도 결국은 뭐 계속 이제 검증을 더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네.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야 좀 그쪽도 반영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뭐 기사의 가치도 싫고 딱 그럴 텐데 네. 지금 뭐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최악의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아까 이제 한 말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한마디. 네. 네, 요 얘기는 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네. 이제 언론 환경의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해봤는데 조중동이 또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큰 매체들 그리고 원래 언론사 매체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몇몇 매체들하고 또 그 방송사 자기랑 우호적인 방송사 정도만 탁 틀어주면 사실 이게 이런 그 자기의 어떤 검증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사안이 아니면 다 제어가 되고 또 그 메시지가 잘 정돈돼서 나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새는. 근데 지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나오는 시대고 얘기했다 하면 거의 그 모든 매체에서 다 쓰고 네. 조금 얘기한다 싶으면은 어느 한 군데도 이제 그거를 빠뜨리지 않고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싶으면 다 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제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그 후보 측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 나가면 나가는데 다 드러나고 네. 뭐라고 얘기해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 있고 더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한 어떤 그 국민 앞에 더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에서 좀 들어요. 지금 같은 네. 분위기라면. 네. 그래서 뭐 오늘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언론과 뭐 언론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윤석열 얘기를 하게 될지 아니면 네.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될지 다른 사람 얘기. 네 한번 좀 그때 여당 보도록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당 얘기도 하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도 하고 네. 또 홍준표 뭐 이런 분 얘기도 좀 하고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뭐 대선이니까 뭐 여러 그렇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또 얘기도 나눠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